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4조 2천억 지원 결정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자 바로 야권이 청문회 개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자, 그러자 홍기택 전 행장이 오늘 산업은행을 통해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관계기관 간 합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 문제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일단 홍기택 전 행장이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 간 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원래 홍기택 행장이 했던 말이 본인의 진심을 얘기한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해명한 거는 그 얘기 이후에 우리 당에서 청문회를 거론하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네. 해명이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그 파문을 불러일으킬지 애당초 처음에 모르고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저는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자 출신으로서 그 산업은행장을 간 사람이라서 네. 아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순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순수하게 생각하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얘기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 아마 정치권에서 갔다든지 관료들이 그 자리에 갔더라면 네. 아마 이런 해명 자체도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뭐 학자 출신이 갔기 때문에 이런 걸 사회에 알렸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초 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이것을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예. 뭐 청문회 얘기하고 하면 본인도 또 그 자리에 서야 되고 네. 또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언젠가는 해명해야 될 텐데 아마 미리서 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좀 갖게 되네요. 예.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경제판 친박의 난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홍기택 전 행장이 사실은 이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고 네.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혀왔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사실은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이제 뭐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들 뭐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뭐 그런 정치적인 해석은 뭐 하고 싶지는 않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그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순수한 면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기택 전 행장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같으면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을 텐데 예. 학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는 원칙론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그 관행이라는 게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예. 본인한테도 부담을 느꼈을 거다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차라리 그분이 정말 그런 순수한 뜻이 있다면 네. 차라리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사표를 낸 게 제일 좀 더 용감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산업은행장 시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예. 당시가 예. 산업은행장이었으니까 예. 정말로 이거는 내 양심상 내가 허용을 못하겠다. 그랬다면은 차라리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산업은행장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라면 훨씬 더 용감한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홍기택 전 행장을 두고 언론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3세대 서강학파의 일원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던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서강대 교수를 지내셨고요.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뭐 간접적이든 뭐든지 간에 관련 이야기가 좀 들리고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그러니까 공유가 되고 있었는지 이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전혀 뭐 그런 건 뭐 공유된 건 없고요. 예. 서강 학파라고 한 건 이제 언론이라든지 사회에서 그냥 만들어낸 얘기고 예. 옛날 60년대, 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덕우 총리라든지 네네. 이승윤 장관이라든지 김만재 장관이라 이런 분들이 이제 서강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우리 개발경제 시대를 주도해서 예. 이끌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나온 용어가 뭐 서강 학파다. 그런데 사실 뭐 학파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부끄러운 용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학파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전혀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최은열 의원님 또 뭐 경제 전문가이고 하시니까 그럼 한번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홍기택 전 행장의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예. 그 사안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네. 원칙을 흔들어버린 사항이니까요. 왜 네.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상시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해준 은행이 책임을 지고 네. 여신을 뭐 해소하든지 더 이상 뭐 대출 더 늘리든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거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네. 이 기업은 살려라 더 연명을 시켜라 이렇게 누적된 결과가 오늘 지금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라서 네.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예. 시장 경제 질서 자체가 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관치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관치의 극치다 그렇게 보여지죠. 관치의 극치다. 그리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잘 살아났으면 예. 그러면 그런 대로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재밌는 게 그 당시에 홍기택 행장 때 이제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네. 그 STX 펜오션이라는 회사. 예. 여기는 이제 끝까지 홍기택 행장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법정 관리로 넘겨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회사를 살려가지고 하림으로 매각했잖아요. 예. 이거가 이제 바로 구조조정의 성공 사례입니다. 음흠. 그런데 이제 더 큰 STX 조선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나온 대로 4조 2천억을 강제로 산업은행하고 수출은행을 할당해서 돈은 투입을 했는데 네. 2, 3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저 회사가 이제 부도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 논리가 개입을 하다 보면은 네. 시기를 놓칠 수 있고 더 큰 부작용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 이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도 1인당 GDP가 한 2만 8천 불 정도 온 선진국을 문 앞에 두고는 더 이상 이런 유형의 관치는 네.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근데 이 사안을 또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네. 결국은 서별관 회의에서 정치 논리를 풀은 것도 중요한 원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겠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기업의 경영을 잘못해서 그렇겠어요. 예. 그럼 그 경영에 대한 잘못이 일단은 대출해주는 은행선에서 네. 빨리빨리 해결해 가야 되는데 네. 그 해결을 못하고 일반 시중은행들은 다 대출을 해소하고 충당금을 쌓고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전부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한테 강제적으로 또 안겨가지고 오늘 이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은 분명히 이제 그런 그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이 구조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예. 이번에 원칙과 절차를 만들어야 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따지는 게 좋겠다. 바로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게 바로 그 점인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되면은 정부가 엊그저께 발표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과연 그 동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의문이 이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조선이나 해운의 구조조정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런 이제 이자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기업이 2014년 말 기준으로 거의 이제 한 3,500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어휴,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예.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조선 해군을 뭐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산적에 있는 문제를 하려면 제대로 된 원칙과 절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국민의 부담도 최소화되고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구조조정이라는 게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네. 우리 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기라고도 보여져요. 잘만 하면은.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은 임기응변적으로 한 내년까지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그냥 덮고 가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이 어차피 조선의 경우도 보면 일본이 한 60년 즐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업의 호황을 한 30년 정도 누렸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게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인건비가 낮은 그런 이제 나라들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조금 긴 시각을 가지고 예. 이런 이 구조조정을 보라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하나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정부가 전혀 그런 의지도 없고 청사진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이제 못 박는 식으로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정말로 청문회 가는 겁니까, 의원님? 뭐 지금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찰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정말로 검찰의 이미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지금 홍기택 전 철저하게. 행장이 이야기한 사별관 회의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라고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렇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청문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문회는 뭐 지금 현행 법으로도 네. 소관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창성을 하면은 청문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홍기택 전 행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부터 이제 그 파문이 시작이 됐는데 혹시 그 후에도 아까 이제 친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통화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전혀 통화는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인데 뭐 쉽게 통화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이었습니다.